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 규칙 어드밴스드 문제 마지막 편으로 4편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자, 1번. A의 세컨샷이 퍼팅 그린에 정지했대요. 근데 A가 너무 세게 퍼트하는 바람에 볼이 그린 밖 벙커로 가버렸어요. A는 언플레이블 볼을 선언하고 직전에 퍼트했던 곳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하고 그 볼을 플레이해서 홀을 넣었다. 스코어는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벙커로 갔잖아요. 벙커로 간 경우에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플레이블 구제뿐만 아니고 언플레이블 구제에도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가 있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직전에 스트로크 한 점에 퍼팅 그레이전스가 플레이스하고 플레이할 수 있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제를 받은 거고요. 세컨샷이 퍼팅 그린에 정지했으니까 벙커로 갔으니까 세타짜를 쳤죠. 세타짜를 치고 언플레이블 구제 1벌타를 받아서 5타 만에 홀아웃한 것이 됩니다. 자, 19.2b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번. A는 퍼팅 그린에서 볼을 마크하고 플레이선을 살핀 후 볼마크를 제거하지 않고 퍼트를 했대요. 14.1a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보시면 볼마크를 제거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 1벌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1벌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 A는 자신의 볼을 2분간 찾아본 후 볼 하나를 발견했지만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볼을 찾았어요. 볼 찾기 허용된 3분이 지난 후에 다른 플레이어 볼이라고 생각했던 그 볼이 실제로는 자신의 볼이었어요. 올바른 제정은 그 볼이 자신의 어떤 볼인지 발견했으면 그 볼이 자신의 볼인지 확인했어야 돼요. 확인하지 않은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18.2a 분실된 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볼 찾기 허용된 시간에 자신의 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볼은 분실된 볼이 되고요. 볼을 찾는 시간은 3분이고 찾은 볼을 확인하는데 1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볼이 발견됐으면 자신의 볼인지 반드시 확인했어야 하는 거예요. 자, 4번. A는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 측면구제를 받아 올바르게 구제구역 안에 들어가고 볼은 구제구역에 정지했대요. 다음 샷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A의 볼이 다시 페널티 구역으로 굴러가 버렸어요. 올바른 제정은 23년도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페널티 구제를 받아서 올바르게 드롭하고 구제구역이 정지했는데 자이네임에서 코스의 구역이 바뀌었죠. 일반 구역에서 구제를 받았을 테니까 일반 구역에 구제받은 볼이 드롭한 볼이 바람이 불어서 다시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경우는 페널티 없이 원래 지점에 다시 리플레이스 하는 겁니다. 이게 규칙 9.3의 예외 2번인가에 나올 거예요. 예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냐면 드롭 플레이스를 리플레이스한 볼이 자이네임에서 코스의 구역이 바뀐 경우 일반 구역에서 벙커로 갔다든지 일반 구역에서 페널티 구역으로 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페널티 없이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놓여있던 볼이 드롭 리플레이스 플레이스 하지 않고 그냥 있던 볼이 바람이 불어서 물에 빠졌으면 그건 물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한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원래 지점에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플레이 금지 구역이 수리지로 규정되었대요. 수리지로. 수리지는 일반 구역이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고 일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금지 구역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 규정된 거예요. 이 플레이 금지 구역에 뿌리를 둔 나무가 수리지 지면 위 경계를 넘어서 뻗어나가 있고 그 부분에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플레이 금지 구역은 반드시 구제를 받도록 되고 있죠. 근데 수리지로 규정된 경우 용어의 정의에서 수리지는 수리지의 지면에 뿌리를 둔 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가서 경계 밖으로 뻗어나간 이 부분도 수리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볼이 플레이 금지 구역에 여기 플레이 금지 구역 밖에 있더라도 물리적인 스윙에 이 수리지 안에서 자란 나무가 뻗어나간 이 부분이 물리적인 방해가 있다면 이건 플레이 금지 구역에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제받아야 돼요. 이 경우도. 자, 6번. 퍼팅 그린에서 A는 퍼터의 그립 끝을 자신의 몸에 붙여서 직접적으로 고정점을 만들었대요. 원래 직접적인 고정점을 만들고 스트로크를 하면 규칙 10.1b 위반으로 2벌타를 받게 돼요.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백스윙을 하면서 퍼터 그립의 끝을 몸에서 떨어뜨렸고 고정점 없이 스트로크를 했대요. 백스윙은 스트로크에 포함되지 않죠? 스트로크는 볼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클럽을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백스윙은 볼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백스윙 할 때 몸에서 떨어졌다면 고정점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자, 7번. A는 7번 홀에서 8탈로 홀 아웃한 뒤 화가 나서 퍼터를 바닥에 내리쳐서 샤프트가 휘어버렸대요. 하지만 A는 그 퍼터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제정을 요청했다. 올바른 제정은 규칙 4.1a에 보면 이렇게 함부로 써서 남용해서 손상된 클럽은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클럽은 그 라운드를 하는 동안에 정상적인 클럽으로 간주돼요. 휜 클럽이든 부러진 클럽이든 정상적인 클럽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남은 라운드 동안 그 손상된 클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8번. A는 벙커에 정지한 자신의 볼 옆에 먹다 버린 사과를 조심스럽게 치웠대요. 근데 볼이 움직인 거야. A는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하고 플레이에 홀아웃 했다. 올바른 재정은. 먹다 버린 사과는 뭐죠? 자연물이잖아요. 이거는 로스 임패드먼트. 규칙 15.1A의 적용을 받아서 로스 임패드먼트는 제거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코스 안팎에는 언제나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하다가 볼이 움직이면 1벌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볼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1벌타를 받고 볼은 반드시 리플레이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홀을 시작하기 위한 티샷을 준비하던 A는 티인 구역 밖에서 스트로크를 했대요. 스트로크 플레이예요. 티인 구역 밖에 스트로크를 했고 그 볼은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갔어요. A는 다른 볼을 티인 구역 안에서 다시 플레이했다. 이 경우 올바른 재정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티인 구역 밖에서 스트로크한 볼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잘못된 볼입니다. 잘못된 장소가 아니에요. 잘못된 볼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티인 구역 안에서 볼을 스트로크 해야만 그 볼이 인플레이 됩니다. 티인 구역 밖에서 친 볼은 인플레이 된 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볼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관한 일반 페널티, 즉 2벌타를 받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세 타째를 다시 플레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티인 구역 안에서. 만약에 매치였다면, 티인 구역 밖에 스트로크 한 볼이 매치였다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갔다면, 상대방이 취소를 했다면, 매치인데 상대방이 취소를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져요. 다시 페널티 없이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스트로크 거리 구제를 받고 세 타째를 다시 쳐야 돼요. 어디서 쳐요? 티인 구역 밖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티인 구역 밖에서 드롭해야 돼요. 티인 구역 안에 티업할 수 없어요. 처음에 친 스트로크 한 지점이 티인 구역 밖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10번. 플레이의 몸의 위치는 스탠스에 포함된다. 스탠스는 몸과 발의 위치죠. 발만 스탠스가 아니고요. 몸의 위치도 스탠스에 들어갑니다. 발과 몸의 위치도.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11번. 오전 9시에 시작하기로 한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 A는 9시 1분에 도착했고 플레이어 B는 9시 3분에 도착했대. 그러면 이 경우 올바른 재정은? 이거는 규칙 5.3A 플레이 시각에 나오는 내용이죠.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오전 9시에 시작하기로 한 시각인데 이때 원래는 시작하기로 한 시작보다 오지 않으면 실격돼요. 하지만 5분 이내에 도착하면 둘 다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일반 페널티를 받으면 매치 플레이는 홀패를 받잖아요. 둘 다 홀패를 받고 2번 홀로 가면 돼요. 둘 다 홀패. 두 명 모두 홀패 페널티를 받고 2번 홀로 가면 되는데 그냥 1번 홀을 플레이하고 나서 2번 홀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아요. 둘 다 홀패가 됩니다. 12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오른손잡이용 클럽의 뒷면으로 왼손잡이식 스트로크를 했대요. 이 경우 올바른 재정은 무엇인가? 규칙 10.1A에 보면 플레이어는 올바르게 스트로크하는 방법, 올바르게 볼을 치는 방법을 보면 반드시 클럽의 헤드로 볼을 쳐서 순간적인 접촉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클럽의 헤드로 볼을 쳐야 된다고 그랬지 반드시 헤드의 페이스로 쳐야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헤드 뒷면으로 쳐도 되고 토어로 쳐도 되고 힐로 쳐도 돼요. 헤드로만 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13번. A, B와 C, D가 한 편인 포볼 매치 플레이 3번으로 해서 C와 D는 티샷을 했대요. 같은 편인. B는 조금 늦었고 A가 티샷하기 전에 도착했대요. 3번으로 해서 B는 플레이는 하지 않고 파트너인 A에게 어드바이스를 주었다. 올바른 재정은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편이죠. 상대방이 누구라도 티샷을 했으면 늦게 도착한 B는 그 홀에서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드바이스는 줄 수 있어요. 어드바이스는 23.4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지만 플레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페널티는 없고 자 14번. 플레이어가 나뭇잎이 쌓여있는 곳에서 자신의 볼을 찾다가 우연히 볼과 주변의 나뭇잎을 발로 찼대요. 원래의 지점을 추정해서 볼을 리플레이스 했지만 원래 있었던 나뭇잎은 원래의 자리에 다시 두지 않고 플레이했다. 이 경우에 올바른 재정은? 이건 이제 규칙 7.4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리플레이스니까 15.1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루스 임패드먼트. 볼을 찾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주변의 그 자연물을 건드리다가 볼을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에 페널티가 없어요. 페널티가 없는데 원래 있던 나뭇잎을 제자리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15.1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지만 원래 볼 아래에 나뭇잎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려고 마크하고 볼을 집어 올렸으면 다시 그 나뭇잎 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고 볼을 찾는 과정에서 치워진 루스 임패드먼트이기 때문에 원래 제자리에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15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스코어 카드를 사인을 하는 대신 이름의 약자를 기록하는 제정은? 이거는 그 3.3B에 아마 가이드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인을 한 대신에 이름의 약자를 기재한 경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사인 대신에 이름의 약자를 기재해도 됩니다. 자, 16번. 매치 플레이 중에서 자신의 A의 볼이 코스의 경계물로 규정된 벽을 넘기 위한 계단 옆에 정지했대요. 근데 그 계단이 의도된 스윙에 방해가 되어서 A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고 다음 스트로크를 했대요. 올바른 제정은. 그 용어의 정의에서 코스의 경계물을 살펴보면 코스의 경계물은 벽, 울타리, 말뚝, 철책처럼 그곳이 아웃 오브 바운즈임을 규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인공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코스의 경계물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부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게 코스의 경계물인데 거기에 보면 코스의 경계물을 넘기 위한 계단, 문 이런 거는 코스의 경계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의 경계물을 넘기 위한 계단 옆에 정지한 거는 이 계단은 뭐예요? 그럼 이제 장애물로 바뀝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페널티 없는 구제 16.1A에 따라서 페널티 없는 구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코스의 경계물에 방해도 있고 계단에 방해도 있다면 안 돼요. 코스의 경계물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코스의 경계물에 방해는 없고 계단에 방해가만 있다면 페널티 없이 구제를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자, 17번. 볼을 교체한 후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 또는 리플레이스한 경우 그 볼은 인플레이블로 간주되지 않는다. 잘못 교체를 했든 올바르게 교체를 했든 드롭, 리플레이스 했다는 거는 드롭과 리플레이스를 용어의 정의에서 찾아보면 둘 다 인플레이할 의도를 가지고 내려놓는 것이 드롭, 리플레이스거든요. 인플레이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볼이 설사 잘못 교체한 볼이라도 인플레이 볼이 됩니다. 간주되지 않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 볼이에요. 하지만 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규칙 14.5에 따라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지 인플레이 볼이 아닌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알까기 한 볼 있죠. 알까기를 했어 내가. 알까기를 한 볼도 인플레이 볼이에요. 내가 인플레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이 뭐냐, 페널티가 뭐냐는 차치하고 내가 인플레이 의도를 가지고 코스에 내려놓으면 모든 볼은 인플레이 볼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R&A 어드밴스드 문제까지 문제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는 USJ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USJ 문제는 R&A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문제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금 걸리긴 할 건데, USJ 문제도 다음 시간부터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